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과 디지털 화폐가 경쟁관계냐 아니면 보완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은 경쟁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화폐는 가상자산과 비교해 가지고 그 경쟁력이 없다, 그런 논리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트코인은 이제 공급량이 제한된 결제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와의 경쟁에서 결국은 승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상자산은 이제 익명성과 보안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결제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익명성과 보안성이 없다. 이것도 가상자산이 디지털 화폐와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과연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냐? 앞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실제 결제 수단에 필요한 통화량 대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 화폐는 우리는 5%밖에 안 되고 미국은 10%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기축통화이므로 달러가 그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그 달러도 많기 때문에 실제 미국 본토 내에서 사용되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 화폐는 우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이 결제 수단에 필요한 그 화폐 수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 공급량을 늘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대부분은 그 신용 창출된 통화이고 우리가 대출을 통해서 그 증가한 화폐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 수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공급량이 제한된 것을만 가지고 하면 가상자산 그 금액 전체로 얘기하면 또 설득력이 없죠.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됐지만은 나머지 알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되지 않은 그 가상자산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이 공급량이 제한됐다라는 논리로 그 가상자산이 디지털 화폐보다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좀 약하지요. 또 물가가 상승한다는 논리도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 화폐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신용대출 등으로 증가한 통화량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결제 시스템이죠. 시스템 때문에 증가한 그 총통화 때문이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주장은 필요한 그 통화량 대비로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설득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 관련 문제인데, 가상자산이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그 돈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익명성 때문에 그 불법 내지는 범죄 목적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는 볼 수 없다.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중국처럼. 최근에 그 버거스 회사의 부회장이
한 얘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 이런 그 결제 수단을 그 정부 차원에서 그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그 디지털 화폐와 그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은 경쟁관계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논리적으로. 또 보안관계라는 얘기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로 가상자산 가격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제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을 때 피자 한 판하고 그 가상자산, 그때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그 수천 개를 가지고 교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 가지고 이 화폐를 가지고 가격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은 비싸지고 피자 가격은 상대적으로 엄청 떨어진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물가 논리로 또 가져가는 것도 좀 모순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때문에 또 그것을 그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려놓고 가상자산은 안전자산이다 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또한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하고 두 개를 이제 법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는 왜 그러면 달러 가치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달러를 없애버리지? 왜 같이 사용할까요? 달러라는 그 법정 통화가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엘살바도르 정부도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달러 가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다는 논리가, 이 달러라는 것이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될 수가 없어요. 또 은행에서는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트코인을 그 대출이나 예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예금 목적 내지는 대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급등락할 경우 은행이 부도날 수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럼 은행은 가격 하락 국면에서 비트코인을 대출금 상환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은행이 부도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 등을 은행은 대출 내지는 예금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다. 또 이제 더 이제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보안관계라는 얘기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죠. 디지털 화폐 공급량이 많을수록, 즉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공급량이 많을수록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갈 돈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디지털 화폐 공급량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관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화폐가 경쟁관계라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상은 보안관계고, 또 정부가 그 보안성이나 익명성을 무기로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처럼 아예 가상자산 사용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디지털 화폐는 절대 경쟁관계가 될 수도 없고 보안관계로 유지해야 가격이라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